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제11차시 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 2 비디오 1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합니다. 다음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 리더십 극대화 방안입니다. 이영규 박사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환경 변화에 여성들이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 리더십의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성의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융복합과 창조력을 중시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잠재력으로 꼽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성 리더십을 극대화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 융합 여성 인재 육성에 힘쓰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기관 운영과 고부가 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력이 될 여성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시키면서 한국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인공지능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풍부한 감수성과 소통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여성인재 확보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서 위미노믹스 합성어, 즉 위멘 플러스 이코노믹스 합성어인 위미노믹스 여성의 경제 활동이라는 말이죠.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아직 국내 여성 인재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소싱과 유연한 업무 환경의 단기 노동 방식인 기경제가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여성에게 적합한 기업이 맞추며 인력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 기업인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장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시도와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 리더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안한 정책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 리더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남성 중심적 조직 구조 및 근로 형태 변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책을 위한 정책 수립입니다. 둘째, 글로벌 여성 리더가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여성 정책의 수립입니다. 셋째, 조직별 특성에 맞게 여성 인력 할당 정책의 수립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시된 전략으로는 첫째, 여성 리더십 신장과 역량 강화입니다. 둘째, 여성 리더십을 빛나게 하는 다양한 직무 개발입니다. 셋째, 리더십 개인 가치 극대화 전략 구축입니다. 넷째, 진단을 통한 객관적 자아인식 중진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다섯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고양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바느질도 단순 바느질이 아니라 이태리 장인들의 바느질과 같은 수준으로 다른 것들과 대체가 불가능한 정도의 가치를 지닌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직의 창의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단순 작업,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이나 조립 등은 기계에 맡기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감성적인 것, 인간적인 것 또한 아주 중요한 판단을 요하는 전략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암기 위주 우려와 같은 학습법을 벗어나고 기계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학습 도구 개발과 유연성 있는 조직 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창의적인 삶은 선택이 아닌 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직적 권위주의적 조직, 군대식 서열식 근성론자 중심, 가부장적 리더십 스타일, 일방적인 지시 등의
조직 운영 형식을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리더는 군림하지 않고 직원들과 수평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대화하는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 풀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석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열심히 일하는 데 비해서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일부는 성공의 길을 가고 신화를 만든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일하는데도 성공의 상표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리더십이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성공의 길을 가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된다. 한번 작은 리더십을 얻게 되면 더 큰 리더십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반대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성공의 길은 멀어진다. 조직의 초년명 시절부터 리더십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은석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하하는 리더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은 자질은 기술과 지식이 아니라 언어, 즉 말의 품격이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리더십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미래 사회의 리더십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힘, 상황의 흐름을 읽고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역량이다. 리더의 언어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더십 역량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 품격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차세대들을 위한 언어 사용 설명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 세대와 오늘날 세대를 비교해보면 언어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과거와 달리 품격을 잃은 것을 많이 보는데 출처도 없는 단어도 생기고 욕인지도 모르고 일상적인 용어가 된 말도 있고 해서 당황하는 적이 간혹 있는데요. 언어 사용은 품위가 있을 때 사람도 품위를 갖추게 되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모두가 품위 있는 언어 사용을 할 때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품위 있는 말의 사용은 발성부터 속도까지 또 별도로 훈련이 필요한데 필요한 사항은 시중의 책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나머지 학습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다음은 문제은행 5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계가 먼 설명은 클라우드 슈밥이 2016년에 소개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이슈에는 디지털 정체성, 웨어러블 인터넷, 사물 인터넷, 스마트 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공유경제, 3D 프린팅, 첨단 소재, 자율주행 자동차, 생명공학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른 지금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및 방법론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단계를 거듭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수반했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시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 대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1971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창시한 다중이해관계자 이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고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그 특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의 관계에 대해서 개관하면 우리는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예컨대 디지털과 생물학을 융합해서 인간과 미생물의 공존 시스템을 지향하는 합성생물학을 개척하고 자율주행과 드론, 번역 시스템은 인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 인공지능 비서, 사물인터넷 등은 인간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주로 이익을 보는 자는 소위 플랫폼 효과를 만드는 지적, 물적 자본 제공자들이며 노동자들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계가 먼 설명은
1번 스마트 도시, 2번 빅데이터, 3번 인공지능, 4번 중화공업.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제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나타난 공업 분야죠. 문제는 2번. 사람 중심의 리더십과 관계가 먼 설명은 권영수라는 기업가는 그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 중심의 유연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유연한 리더십은 자유롭게 개방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조직 문화는 혁신과 창의력을 향상시켜서 지식 생산성을 높이며 기업의 가치 창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조직 구성원의 인격을 대우하며 그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개방화된 소통으로 조직을 리드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 상상력을 통해서 혁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하는 등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리더십이야말로 새로운 가치 창조로 생존과 변화를 주선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기업이 생존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핵심입니다. 조직의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리더는 조직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역량 그 자체인 동시에 리더가 바뀌면 조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변동될 정도로 조직의 모든 변화에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CEO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리더는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통찰력부터 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 지속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서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구성원을 중심에 둔 소통입니다. 권력이나 통제 성격이 강한 결제자 같은 리더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리더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속된 소통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도전하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여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그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소통으로 조직을 리드해서 활력을 불어넣으며 창의적 상상력을 통해서 혁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보기로 보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리더십과 관계가 먼 설명은 1번 자유롭게 개방된 조직 문화, 2번 조직 구성원의 인격을 대우, 3번 조직 구성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 4번 혁신 아이디어의 선별적인 수용. 정답은 4번이죠. 혁신 아이디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제안해서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문제는 3번. 손수건 리더십과 관계가 먼 사항은 손수건 리더십은 유철계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그는 그 손수건 리더십을 한국적인 리더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손수건 리더십을 구사하는 리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손수건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성과를 내는 목표에 집중합니다. 즉, 목표의식이 분명합니다. 손수건은 필요한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코를 푼다. 손을 씻은 후에 손을 닦는다. 이마에 흐른 땀을 닦는다. 야외 벤치에 앉을 때 깔고 앉는다. 무엇인가를 담을 봉투가 없을 때 그것을 담는 역할을 한다. 신사 양복 주머니에서 멋을 드러내도록 돕는다. 숙녀 핸드백 속 또는 손에서 미를 드러내도록 보조 역할을 한다. 야외 활동 중 상처가 났을 때 붕대 역할을 한다. 무엇인가를 매달아야 하는데 끈이 부족할 때 연결끈의 역할을 한다. 노란 손수건에서 보면 사람을 연결하는 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변화무쌍한 손수건의 역할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리더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시기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성과를 내는 리더는 손수건처럼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관계의 능력입니다. 앞에서 손수건의 용도를 나열했습니다. 손수건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이 되도록 자신을 헌신합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집단 목표를 위해서 리더는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조화롭게 배열하고 각기 다른 모양의 조각을 지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그 순간에 필요하지 않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필자는 가끔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수건을 떠올립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잔치에라도 가게 되면 집으로 올 때 할머니 손수건에는 손자에게 줄 과자나 떡을 담은 봉투로 변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무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사랑을 영양분으로 무르익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각적 민감성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보는 행위인데 행위인 오감을 통해서입니다. 손수건은 한 장의 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할 때 온몸을 바칩니다. 리더의 역할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리더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 집단의 발전과 도태의 중요한 갈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순간에 가장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입니다. 넷째, 융통성입니다. 융통성은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의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손수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자신의 몸이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찢겨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맞게 빠르게 변형합니다. 리더는 어떤 일이 작동을 하면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지만 만일 그 방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리더의 융통성은 어떤 일에 대한 집단의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손수건 리더십과 관계가 먼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답지를 보겠습니다. 1번. 손수건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성과를 내는 목표에 집중한다. 2번. 하나의 집단 목표를 위해서 리더는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조화롭게 배열하고 각기 다른 모양의 조각, 즉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적지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선택해야 한다. 3번.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순간에 가장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이다. 4번. 리더의 융통성은 어떤 일에 대한 집단의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므로 엄격한 규칙하에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답은 4번이죠. 리더의 융통성은 어떤 일에 대한 집단의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므로 규칙에 매달려서 리더 역할을 수행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4.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유출기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 새로운 산업의 창출입니다. 카이스트 이수영 교수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주제 강연에서 인공지능 기계의 출현은 위기나 재앙이 아닌 축복이므로 인간과 지능 기계가 공존하는 사회에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계에게 지능을, 인간에게 자유를 이라는 슬로건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미래사회 인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 인공지능 모델 응용기술자, 인공지능 사용자로 나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을 우리 삶이 더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유출기 씨는 최근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인공지능 스피커를 구입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설정하고 나니 스피커와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피커와 대화를 나누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앱을 지웠다 다시 설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도 우리와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과 가전제품 사용법 정도를 배워야 합니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역시 책입니다. 독서를 합시다. 셋째, 마음 회복입니다. 유출기 필자는 이 마음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마음혁명으로 지칭합니다.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 가전제품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마음혁명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 할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김형효 교수는 2007년에 발행된 김형효의 철학산책 마음혁명이라는 책에서 세상을 혁명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혁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기동 교수는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도래했고 마음을 챙기는 선수가 한국인이라고 하며 이 시대 성공 비결은 한국인의 장점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한번 봅시다. 1번,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 2번,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맞죠? 3번, 새로운 문화보다 오래된 문화를 유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아닌 것 같죠? 새로운 문화를 개척해야지 오래된 문화를 유지 개선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더 관심을 둬야 할 분야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죠. 4번,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5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 리더십의 극대화와 거리가 먼 것은 이응규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환경 변화에 여성들이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 리더십 극대화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성의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융복합과 창조력을 중시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잠재력을 꼽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성 리더십을 극대화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융합 여성 인재 육성에 힘쓰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기관 운영과 고부가 가치 직종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력이 될 여성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시키면서 한국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인공지능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풍본 감수성과 소통 능력을 지닌 창의융합 여성 인재의 촉구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서 위미노믹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는 열풍이 일고 있지만 아직 국내 여성 인재 참여 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소싱과 유연한 업무 환경에 담긴 노동 방식인 기경제가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여성에게 적합한 기업 맞춤형 인력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 기업인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성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성 리더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안한 정책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 리더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남성 중심적 조직 구조 및 근로 형태의 변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책을 위한 정책 수립입니다. 둘째, 글로벌 여성 리더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여성 정책의 수립입니다. 셋째, 조직별 특성에 맞게 여성 인력 할당 정책의 수립이다. 이와 더불어 제시된 전략으로는 첫째, 여성 리더십 신장과 역량 강화입니다. 둘째, 여성 리더십을 빛나게 하는 다양한 직무 개발이고, 셋째로 리더십 개인 가치 극대화 전략 구축입니다. 넷째는 진단을 통한 객관적인 자아인식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이고, 마지막으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고양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죠. 1번, 여성 리더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남성 중심적 조직 구조 및 근로 형태 변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책을 위한 정책 수립, 맞는 얘기죠. 2번, 글로벌 여성 리더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여성 정책의 수립, 맞죠. 3번,
진단을 통한 객관적 자아인식 증진 프로그램의 배제. 이거 배제가 아니라 채택을 해야 되겠죠. 4번. 조직부 특성에 맞게 여성인력 할당 정책의 수립.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차 시. 제4차 산업혁명과 변혁적 리더십.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퀴즈 문제를 확인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을 2주차에 걸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77쪽과 189쪽 사이에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